최초의 원시 인류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동굴에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동굴이 지금으로 따지면 공동주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빈 공간에선 소리가 많이 쩌렁쩌렁하게 울립니다. 그 당시에 동굴에 모여 살았던 원시 인류는 어떻게 그 소음을 견디면서 살았을까? 동굴에 살던 그런 원시 인류들은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하면은 맹수가 들어와서 다 잡아먹고 자기만 살려놨다거나 아니면 부족들이 다 도망갔다든지, 그 당시의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안전하다는 표시였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웃과의 단절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제는 이웃에서 소리가 나면 예전처럼 소리가 안전함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방해하는 것, 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소리가 이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층간소음이 그 소음 발생인이 일부러 내는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생활 습관에서 오는 조심성이 없는 것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되면 정신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귀인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 돌리느냐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층간소음이 심해졌을 때 위층에 손주가 놀러 왔나 보다 이렇게 할 때는 상황에다 이거를 귀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층에 있는 그 이웃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반대로 위층에는 사람이 평상시에도 성격이 좋지 않았어 라든지, 그 사람은 항상 이런 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내부로 귀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관련된 그 사람의 내부 특성에 귀인하는 오류를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상황 쪽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원인을 찾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귀인이 친밀도 영향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이 나를 뭔가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서로 안타깝지만 인사를 안 하거든요. 다 그래요. 요즘에 아파트 같은 데는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위층에 누가 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느낌 자체, 공동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각각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침해받았다고 느꼈을 때 특히 이걸 참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밤중에 나는 소리가 발생했을 때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분노나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심리적 용어로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웃이 모르는 사이에서 소리가 발생하면은 그 사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는 그 소리와 연관된 불쾌한 사람이 떠오르게 되고 감정이 나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웃을 아는 상황이라면 좀 짜증이 나긴 해요. 하지만 불쾌감이나 분노로 가지는 않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누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에 내가 만나면은 좀 조심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위아래층이 좀 잘 지내게 되면은 이런 소음이 발생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아이들이 온다고 했는데 자녀분들이 왔나 보구나, 이러면서 같은 소음에서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 간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소음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생활소음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소음에 대해 이제 열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귀가 트였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윗집 소음도 아마 그 전에 절았으면 이렇게 귀를 안 기울이니까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발망치 들렸잖아요. 소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소음을 쫓아다니니까 들리는 거예요. 생활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인지가 되게 되고, 조그만 소리에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러면서 좀 저한테 약간의 예민한 그런 증상들이 생기면서 미세한 진동, 그러니까 휴대폰 진동의 소리, 그 소리가 발자국 소리로 이제 들리거든요. 쿵쿵쿵쿵쿵쿵.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에 이제 핸드폰 진동 소리죠. 그렇게 들리는 정도까지 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귀가 트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로 외국어를 공부할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귀가 트여서 잘 들리더라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도 이게 귀 트임 현상이 생기게 되면 원래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게 좀 더 센시티브하고 민감하게 들리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조사를 해보면 청력 자체도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위에는 막 그 윗집에서 뭔가 쾅쾅 하는 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들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되니까 나중에는 그쪽에 좀 더 이렇게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훨씬 더 세세한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을 내리는 소리라든지 뭔가 문을 여다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참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소음에 이제 예민해지니까 자기는 조용하게 있으려고 해요. 자기도 뭔가 소음에 자꾸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근데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윗집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보통 그 노이즈라고 하는 백색 소음 같은 거를 좀 틀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거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서 무던해지는 게 중요한데 뭐 이걸 무시하자, 생각하지 말자. 그런데 이 생각을 피하려고 하면 그 생각이 훨씬 더 민감해진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전반적인 소음에 무던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를 자꾸 억제하려고 이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각인이 되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정도의 관리소장 경험이 있습니다. 한 3일 동안 장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외부에 피난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세대의 현관문을 닫고 그 현관문을 봉인을 했습니다.